한덕 청와대 민정수석이 친일파 언급에 이어 이번엔 일본에 쫄지 말자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일본에선 잠시 후 참의원 선거가 종료되는데 한일 무역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니다.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농경지 2천여 헥타르가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차가 못 되니 쫙 외는데 쫙 들어가고 있어요. 상산고 등 전국 자사고 21개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육부의 지정 취소 심의를 나흘 앞두고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해 대전과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지진인데 원인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일본 참의원 선거. 지금 진행 중인데 잠시 후 오후 8시에 마감이 됩니다.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을 선거 전략의 하나로 이용한 이 아베 총리가 과연 이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 갈등은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 논란으로 지금 국내 문제로도 옮겨붙을 모양새입니다. 오늘 뉴스7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한일 관계, 과연 일본이 수출 백색 국가 제외 등 이 추가적인 무역 압박 조치에 나설지, 또 이 친일이냐 이적이냐 이 논란이 뜨거운 국내 SNS 여론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본 참의원 선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투표에 나선 시민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참의원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을 새로 뽑습니다. ちゃんと実行できる政党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まず当然の第一なので、できないところに入れてもしょうがないですし。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국민당이 중의원에서 이미 개헌선을 확보한 만큼 참의원에서도 3분의 1을 확보할지가 관심입니다. 憲法にしっかりと自衛隊と明記して違憲論争に終止符を打とうではありませんか。 어제도 아베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상황. 일본 언론들은 개헌선에는 못 미치지만 승리 기준선인 과반은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개헌 추진을 본격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 화이트 국가 제외 등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오늘 밤 8시쯤 발표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일단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일본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당장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해놓은 이 한국의 수출 우대 국가 지정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언제든 공포할 수는 있습니다. WTO에서 한일 양국이 국제 여론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일본 전자정부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1일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을 예고하면서 의견 수렴 기한을 24일까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30일보다 짧게 설정한 데 대해선 수출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를 들었습니다. 의견 수렴 기한이 지나면 일본 정부는 언제든 강요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고 그로부터 3주 뒤면 시행됩니다. 빠르면은 그 직후에 가기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국장급 협의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내일이나 모레쯤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 23, 24일 열리는 WTO 일반 의사회에서는 한일 수출 당국이 직접 격돌합니다. 각국의 주 제네바 대사가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측에선 통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관료가 직접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 역시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 논리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자, 이렇게 장기화되는 한일 갈등에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예약률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이 맥주를 넘어서 라면이나 조미료 등 식음료 전체까지 일본 제품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준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수입 맥주 행사 코너에 일본 맥주가 사라졌습니다. 구석으로 밀려난 일본 맥주에 손님들은 눈길도 안 줍니다. 지금은 아예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수입품 맥주도 많고 국내 맥주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 대형마트의 일본 맥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 맥주 매출 감소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7월 첫 주 24%가 줄었는데 지난주엔 36%까지 낙폭이 커졌습니다. 일본산 라면과 소스, 조미료, 나토 등 식품 매출도 일제히 감소세입니다. 일본 거랑 뭐 다른 나라 게 선택지가 있으면 일본 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하기도 하고. 일본행 단체 여행 예약자 수는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 예약 취소율이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년에는 10,000명이다. 그럼 지금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고 조금 거기다가 이제 일본 쪽까지 이러다 보니 반면 주요 숙박앱에서 국내 숙소 예약 건수는 지난해보다 30-40% 늘었습니다. 일본행을 취소한 여행객들이 일부 국내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 SNS 여론전도 전면전 양상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일 여론전에 선봉에 선 듯한 모습입니다. 이적, 친일파 이렇게 언급하면서 연일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글을 올리더니 자, 이번에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면서 쫄지 말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한일 관계를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조 수석은 일본 국력은 분명 한국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면서 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다면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썼습니다. 조 수석은 앞서 죽창가를 올리고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한국 정부 입장을 왜곡하면 친일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외교 문제를 담당하지 않지만 지난 월요일 이후 총 34건의 글을 올렸는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내용이 10건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 보좌가 업무 중 하나라고도 썼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도 넘은 반일 감정 조장에 치를 떨 지경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리가 안 되니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게 선동밖에 없는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정치권도 이 친일 반일 프레임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겨냥을 해서 한일 경제전에서 우리 선수를 비난하면 신친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교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 정부 여당이 친일 반일 프레임에 몰두한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을 한일 경제전이라고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친일이라는 단어도 꺼냈습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정부 비판을 친일로 규정하는 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수세적 대응, 식민사관의 잔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작은 식이라도 챙기자는 그런 낡은 식민사관의 잔재가 보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간다며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80년대식 반일 선고를 하고 있다며 586의 낡은 사고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동시에 친일을 내세우면서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오늘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남한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서 가장 강한 규모입니다.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등 전국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김달호 기자입니다. 상주시청 주차장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같은 시각 시내 곳곳 CCTV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핍니다. 쿵 하더니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막 머리도 아프고 두근두근 막 그런 게. 오늘 낮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 인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점으로 발생 깊이는 지하 14km로 측정됐습니다. 안전 문자도 들어오대요. 큰일 났구나. 그래 우리 집이나 한번 가보자 이러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남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상주는 물론이고 100km 넘게 떨어진 수도권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진 감지 신고는 279건으로 상주와 가까운 충북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30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오래된 낡은 건물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자, 그런데 상주에는 어제 새벽에도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주 지진에 이 주목해야 할 것이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어제보다 강도가 세졌다는 것, 그리고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 3분의 1 이상이 경북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50건입니다. 이 가운데 17건은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진이 난 상주 지역은 어제 새벽 0시 38분에도 규모 2.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지진과 오늘 지진의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생된 위치가 한 20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발생된 에너지의 패턴이나 이런 걸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 두 개의 지진은 연관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지역은 평소 단층 움직임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지진의 규모가 강했던 점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안 나던 지역에서 새로 나기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규모가 3.9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들 중에서는 큰 지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의 응력이 북서쪽 방향으로 몰렸는데 그 위치가 경북 상주라며 앞으로 좀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주 지역에서 보다 더 큰 지진이 나버리면은 범위가 더 훨씬 넓어지게 될 테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더 달라지게 됩니다. 기상청은 상주 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에 농경지와 주택이 잠기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남 구례에서는 불어난 물에 8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새벽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견디질 못했습니다. 균열이 있던 아파트 주민 가운데 일부는 태풍에 집이 무너질까 걱정돼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두 156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오늘도 지금 가야 될지도 몰라요 또. 지금 잠시 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에 엉망진창인데. 주택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19곳과 부산 10곳에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또 전국 도로 5곳에서 일부 구간이 유실됐고 경남 거제 국도는 오늘 오전까지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전남 구례에서는 59살 김모 씨 등 피서객 8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그 농수로용 수로교거든요. 수로교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펜션 밑에까지 사다리를 내렸어요. 경남 거창에서는 오늘 아침 9시 40분쯤 62살 신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제 하천 쪽으로 들어가는 요 입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손이랑 발을 조금 씻으시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내려가셨다. 신 씨는 오후 4시쯤 실종된 곳 하류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농경지 2,50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강풍에 재배한 과일이 떨어져 농민들은 한숨을 지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창 자라던 벼가 물에 잠겼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수초가 배수로를 막으면서 논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여수에는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저걸 딱 막아보면 물이 저 간조대 문을 열어도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네. 아예 도로까지 물이 넘쳐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차가 못 되니 저거 또 저기 수화제 쫙쫙 가서 저부터 쫙 외는데 쫙 들어가 버렸어요. 봉지째 떨어진 배가 바닥에 놔뒹굽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강한 비바람에 여물어가던 배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맛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돼서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의 시름이 엄청 크죠. 이 배는 당구공 크기만 한 상태로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즙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떨어진 배는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어떤 노동력이나 돈을 들여서 지금 여기까지 키워놓은 이 상태인데 안타깝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태풍으로 침수 피해가 난 농경지는 전국적으로 2,500헥타르에 이릅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이번 달 말까지 피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이 모교를 지켜달라며 학부모들과 함께 처음으로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전주 상산고 등의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하는 심의를 엽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최신 아이돌 노래에 맞춰 댄스 공연을 펼치는 고등학생들. 뮤지컬 영웅의 한 장면을 오케스트라와 합창으로 재현해내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 21개 자사고 연합 재학생들과 학부모 5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사고 학생들이 지정 취소를 반대하며 공동 공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8개 학교 학생들은 자사고는 입시 학원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이원화된 교육과정으로 힘든 우리들에게서 부디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교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자사고를 지켜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사고 폐지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막판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부터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울 8개 학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합니다. 학부모들은 규탄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엄마들이 그대로 느끼는 거고 아마 청문이 시작되면 글쎄요 그 앞에 가서 하지 말라고 엄마들이 또 모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전교조 등 32개 단체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지지하는 성명을 오늘 발표했고 내일은 전북 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동조하는 기자회견을 교육부 앞에서 엽니다. 25일에는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심의가 열립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제주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수사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 과정을 조사한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유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제주 펜션에서 살해한 날은 지난 5월 25일. 사흘 뒤인 28일
고유정은 훼손한 시신을 완도 해상에 유기합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27일 실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펜션 출입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 확인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펜션으로 가는 도로가 외길이라 경찰이 펜션 근처 건물에 CCTV만 제때 확인했어도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졸피된 봉지를 찾은 것도 경찰이 아닌 현 남편 측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은 경찰 동의하에 주인에 의해 내부 청소가 진행됐고 폴리스라인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등이 지적되자 경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압수수색 때 졸피된 봉지를 발견하지 못한 점과 펜션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 등은 미흡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은 강력범죄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늦어진 것으로 실종사 수색에 치중하다 생긴 문제로 부실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팀장이 제주경찰에서 근무했고 피조사 대상과 학교 동문인 점 등을 들어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은 2차 진상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지 여부가 내일 결정이 됩니다. 직권 보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석 조건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주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석이 이루어지면 양 전 원장은 구속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원장의 보석을 반대해왔습니다. 보석 조건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납입 외에도 주거지 제한과 출국 금지, 가족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이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음 달 10일이면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돼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나 취지에 비춰 현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조건에 따라 항고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MBC가 2012년 이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도 이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MBC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벌인 건 2012년 초. 언론학법 저지하자! 언론학법 저지하자! 파업 중이던 같은 해 4월 유모 씨를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한 뒤 MBC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하지만 MBC는 2017년 말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유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유 씨는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뒤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측은 유 씨가 계약에 따라 뉴스 앵커 업무만 했고 MBC가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막지 않아 업무상 종속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는 유 씨가 방송에 들어가기 전후로 매번 세부적 지시를 내렸으며 퇴사하는 직원에게 줄 감사패 도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일방적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유 씨는 MBC 프로그램만 출연해야 했기 때문에 종속관계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MBC는 유 씨 외에 다른 아나운서 8명과도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한미 양국 군이 다음 달 초에 연합훈련을 하는데 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검증에만 주력한다는 계획인데 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초 한미 연합 연습을 3주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당초 이 연습 명칭은 동맹 19-2가 유력했습니다. 지난 3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대체한 훈련의 이름이 동맹 19-1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 8월 연습에는 동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전시 작전권 전환 검증 등의 명칭 사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도 한국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임시로 사령관 역할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 등 전작권 전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유지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유지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니까 북한을 의식해서 동맹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 당국은 훈련 명칭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국산 천일염 가격이 한 포대에 2,000원 선까지 떨어지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자들은 정부가 최저가를 보장해달라며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소금밭이 바둑판처럼 빼곡합니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신안 염전입니다. 천일염 생산 시기지만 소금밭에는 인적조차 없습니다. 신안군에 있는 천일염 농가 9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천일염 생산을 포기한 건 66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011년 20kg 한 포대에 10,000원 수준이던 천일염 가격은 해마다 떨어지더니 올해는 1,800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면 갈수록 손해요. 소금 한 가마에 2,000원씩 받아오고 직원 월급 주고 나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국내 소금 소비량은 연간 50만 톤, 수입산까지 포함한 공급량이 연간 62만 톤을 넘어서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국산 천일염의 염도는 국제 기준인 97%보다 낮아 수출도 못합니다. 수입 물량을 줄이면 WTO 제소당하겠죠. 80에서 8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제 기준이 미달이라서 생산자들은 20kg 한 포대 가격이 4,000원은 돼야 염전을 유지할 수 있다며 최저가 보장을 주장합니다. 우리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가격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저가 보장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또 수매 제도를 부활하고 정부가 수출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미국이 거대한 열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염 속에 벌써 6명이 숨졌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곳곳에서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달궈진 도로가 부풀어 오르고 갈라집니다. 지하철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거대한 열파가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를 덮쳤습니다. Everybody, because the heat along with the humidity, it's just really exhausting. You know, you can't be outside for very long without feeling extremely tired, or just it's very draining. 이번 열파로 메릴랜드와 아칸소주, 애리조나주에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직 유명 프로 풋볼 선수도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아칸소주 리틀록의 열파 지수는 섭씨 39.4도, 애리조나주 일부 지역은 섭씨 46도를 기록했습니다. With this kind of heat, we want people to stay inside, to stay in air conditioning if at all possible. 미국 기상청은 인구의 3분의 1인 1억 2천만 명가량의 초열파 경보를 내렸고 뉴욕, 워싱턴 DC 등 10여 개 도시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곳곳에서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고향 오하이오에선 2,000명이 모여 런 투 더 문 행사를 열었습니다. We're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perhaps the most historic event in my lifetime. 암스트롱 동료들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시민들은 카운트다운을 함께하며 달 탐사를 기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또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집에서 술과 음식을 즐기는 이른바 홈파티족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를 잡으려고 유통업체는 물론 가전업체까지 나섰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대학 동창들이 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식사를 즐깁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 추억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회식 문화가 바뀌면서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홈파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손질된 재료를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게 포장된 밀키트 매출은 1년 새 2배 성장이 예상됩니다.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집밥 또는 홈파티 수요 증가로 밀키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용량 맥주도 홈파티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5리터 대용량 맥주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5% 늘었습니다. 캡슐 커피처럼 내려 먹을 수 있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도 등장했습니다. 취향에 맞는 맥주 맛 캡슐을 넣으면 2, 3주 뒤 나만의 5리터 맥주가 완성됩니다. 캡슐과 물에 넣으면 발효, 탄산화, 숙성 과정 등 까다롭고 복잡한 맥주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홈파티족 증가에 유통 가전업계의 대응이 분주해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베테랑 배우 못지않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빛내는 신인 배우들이 있습니다. 명품 신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들을 구민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관객을 압도하는 사이코틱한 강렬한 눈빛. 영화 왓칭에서 악역으로 변신한 신인 배우 이학주. 임합시다. 영화 뺑반과 드라마를 넘나들며 신스틸러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떨렸었어가지고 촬영장에서 굉장히 많이 떨렸었어서 막 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악역 연기도 일품이지만 정작 목표는 코미디입니다. 작품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제가 멜로나 어떤 코미디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침 드라마로 시청자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이용준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잖아! 일찍만 데려왔으면 얘는 죽지 않았어요.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 한 발 한 발 올라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용준 배우가 나오니까 재밌겠다. 무슨 장전했겠다.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그런 배우가 되는 게 제일. 여자 배우 중엔 연기 폭이 넓기로 소문난 배우 정민결이 주목됩니다. 북한 고위층 자녀, 실연당한 여자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냈습니다. 끊임없이 변신하고 그 변신이 어색하지 않고 믿고 볼 수 있는 연기 잘하는 배우. 배우 기근에 시달리는 국내 영화계에서 이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중복인 내일과 절기 대서인 모레까지 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중복이자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 오후 한때 남부 내륙으로는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에 내일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본격적으로 찜통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울 낮 기온 32도, 강릉 34도, 대전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장맛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장맛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나긴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죽창과 이적 행위 친일파. 이 조국 민정수석의 선명하지만 조금은 자극적인 SNS가 연일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 상황에 단결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내부를 향한 이 감정적 표현이 오히려 분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디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결정들이 이어져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